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라이프 케어리스트 오마마 윤은정 인사드립니다. 많이 기다리셨나요? 네, 반갑습니다. 저도 이 시간 너무너무 기다렸는데요. 자, 오늘은 유산균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보려고 해요. 집에 요즘은 신생아부터 유산균 안 먹는 사람들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어떤 지인분이 아이를 낳아서 병원에 아기를 보러 갔더니 아기한테 유산균을 먹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신생아인데 아기한테 유산균을 먹이냐고 그랬더니 태어나서 얼마 안 돼서 아기가 아마 좀 이렇게 불편한 상황들이 있었나 봐요. 병원에서 유산균을 먹이는 게 좋겠다고, 그래서 유산균을 먹인다고 하더라고요. 집에 돌아오자마자 아이들이 첫 번째로 처방받는 영양소가 바로 유산균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그런 일들이 아주 비일비재하게 그리고 일상이 돼버렸는데요. 자, 그렇다면 유산균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은? 사실 저는 유산균 딱 하면 피부 관리할 때 여드름 많은 친구들한테 제가 유산균 정말 잘 챙겨 먹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했었어요. 제 다른 영상에서 보면 그때도 제가 여드름 이야기하면서 오메가를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요. 두 가지를 같이 섭취한다면 정말 큰 시너지가 될 수 있거든요. 그 이유는 아마 들어보시면 조금은 이해가 되실 겁니다. 유산균 하면 사실 우리 장내에 정말 엄청나게 많은 양, 상상할 수 없는, 가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미생물들이 가득 차 있다고 하는데요. 유산균들은 그렇게 많이 먹는데 어떤 기준에 의해서 여러분들은 드시고 계세요? 유산균 왜 먹어야 될까요? 어떤 사람은 면역 때문에 먹는다 그러고요. 어떤 사람들은 건강관리 때문에 유산균이 기본이니까 장내 관리를 위해서 먹는다 그래요. 또 어떤 사람은요? 어쩔 때 먹을까요? 네, 화장실 못 갈 때. 결국에는 일상생활이 뭔가 불편했을 때, 아니면 건강에 대해서 염려가 생겼을 때, 그리고 잘 버리기 위해서 모두 다 건강하고 연결이 돼 있는 것만은 분명한 것 같아요. 그렇다면 그 유산균 그 선택의 기준 또한도 분명히 있겠죠. 선택할 때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의 기준에 맞춰서 선택하세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내용은요, 그 식품 음료 신문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좀 토대로 준비를 해봤어요. 거기에 나와 있는 데이터들을 보니까 주변인의 추천에 의해서 드시는 경우가 1위더라고요. 그리고 가격 싼 거를 제일 많이 선호하신대요. 그게 2위나 되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건강을 위해서 먹는데 싸고 편안한 거를 선택한다는 거죠, 내용보다는. 그리고 세 번째가 광고만 보고 선택하시는 경우들이 많대요. 요즘은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표적인 방송사들을 잘 안 보잖아요. 그죠? 그리고 뭐 1인 기업이다, 뭐다, 블렌딩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새로운 표현들이 나서기 시작하면서 각 대기업이나 이런 회사에서 하는 그런 어떤 마케팅들에 대한 선호가 점점 줄어들고는 있어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택의 기준이 광고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았고, 그리고 유산균을 접하게 된 동기 또한도 정말 아이러니하게 주변의 권유를 통해서 접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요즘 아가들은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들을 통해서 많이 접하게 되죠. 그리고 SNS나 인터넷에 보면 면역 관리에서 어마어마한 양들이 떠요. 지금 말씀드린 이러한 요소들은 1, 2, 3위를 다투고 있는 그런 아주 핵심적인 그런 내용들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유산균을 선택하세요? 저하고 함께 그 유산균 선택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나눠볼까요? 결국에는 건강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라면 건강하기 위해서 장내 관리를 잘해야 돼. 이런 것쯤은 이제 아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제일 많이 얘기하는 것들이 균수가 얼마나 많아?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또 얼마나 많이 보장되어 있어? 이런 얘기도 하고, 또 장까지 잘 전달되나? 뭐 그런 얘기도 하고, 그리고 장까지 잘 전달하면 힘있게 전달할 수 있도록 먹거리는 어떻게 넣어줘? 뭐 이런 이야기들 하잖아요. 결국에 균들은 살고 죽는 게 분명히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께서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유산균을 선택하세요? 이제 첫 번째 한번 볼까요? 프로바이오틱스, 프리바이오틱스라고 하는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죠? 프로와 프리의 차이는 뭘까요? 네, 바로 프리바이오틱스는 우리가 먹고 있는 프로바이오틱스의 밥 역할을 한답니다. 쉽게 얘기하면 프로바이오틱스가 장까지 가는 데 있어서 잘 증식할 수 있도록 돕는 섬유질이나 올리고당이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어떤 아이는 고기를 잘 먹고 어떤 아이는 얄차리 잘 먹잖아요. 균주도 그래요. 그래서
어떤 프로바이오틱스는 어떤 프리바이오틱스와 잘 맞는지가 분명히 배합률이 있더라는 거죠. 그거 정말 꼼꼼하게 따져봐야 되는데요. 프로바이오틱스에 따라 프리바이오틱스가 여러 종류가 함유되어 있을 때 훨씬 더 건강하게 장내 잘 전달할 수 있답니다. 왜냐하면 프로바이오틱스가 검증되어 있는 것들이 식약청에 올라와 있어요. 식약청에서 인정한 그 프로바이오틱스는 19종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 프로바이오틱스가 어떤 프리바이오틱스와 잘 맞는지 밝혀진 건 몇 종 안 된다고 해요. 그렇다면 한두 가지가 들어가 있고 밥이 들어가 있어요 라고 하는 건 검증되지 않은 걸 넣었기 때문에 사실 거짓말은 아니지만 맞을까라는 고민은 한 번쯤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프로바이오틱스에 따라 프리바이오틱스가 여러 가지가 있는 게 좋다. 프로에 따라 여러 프리가 자유로운 애들이 있는 게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조금 편할 것 같아요. 제가 이 이야기 왜 드리냐면 프로바이오틱스, 프리바이오틱스가 사실은 되게 헷갈리는 용어예요. 그래서 저는 제 나름대로 이렇게 생각했어요. 건강관리든 면역관리든 프로답게 관리하는 균들을 자유롭게 장까지 배달해야 되는구나. 좀 딱 받아들이기 쉬우시죠? 그리고 프로들은 프로에 맞춰진 입맛이 까다로워요. 그러니까 프리한 애들을 놓고 거기에 걸맞는 밥을 선택할 수 있게 해주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 한 가지 문제는 잘 해결되실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요. 얼마만큼 들었냐, 균수가 얼마큼이냐, 균주가 무엇이냐. 사실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요. 그래서 요새 많이 나와 있는 게 뭐 100억이다, 1억이다, 50억이다 뭐 이런 표현들 많이 하시잖아요. 그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그 100억이라고 하는 건 만들 때 우리가 이만큼을 넣어서 만들었어. 그럼 그 다음 중요한 게 뭘까요? 유통기한이 다하는 날까지 그 안에서 얼만큼이 유지되고 살아있는지 그건 정말 중요한 일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 말 그대로 프로바이오틱스는 균이란 말이에요. 살아있는 기간이 제한적일 거예요. 그죠? 근데 보관하면서 다 죽어버릴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육균수는 정말 중요한 포인트 중 하나인 거죠. 최소한 적어도 이만큼은 살아있다라고 표기된 걸 선택하시는 게 정말 중요할 것 같아요. 그것 또한도 이제 포인트 하나 잡으셨어요. 맞죠? 자, 그 다음은 뭐가 있을까요? 유산균 먹었더니 유난히 설사하고 힘들어. 유산균이니까 당연히 설사하지.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들 있어요. 그거 잘못된 거예요. 만약에 유당 알러지가 있으신 분들이면 사실 유당을 원료로 한 그런 유산균들은 조금 조심해서 드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함유가 얼만큼인지는 꼭 체크해서 드시는 걸 저는 권해요. 이러한 내용들이 절대적으로 갖춰져 있을 때 유산균의 기능을 할 수 있다. 각각 회사에서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고 선택의 기준으로 많은 사람들이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저는 이런 고민 해봤어요. 결국에는 유산균을 먹는 게 미생물들이 잘 증식하기 위해 필요한 거라면 이 유산균들이 머무는 공간이 어딜까? 그런 고민 혹시 해보셨어요? 저는 그런 고민이 들더라고요. 결국에는 입 안에도 균이라는 게 있죠. 대표적인 균이 아밀라제. 근데 대부분 어른들이 되고 노화가 되면 침이 말라요. 맞나요? 침이 마르면 소화력이 떨어집니다. 그 이유가 입에서부터 어떻게 해요? 침을 통해서 음식물들을 잘 균하고 믹스해서 위로 내려보내야 소화가 훨씬 부드럽게 되죠. 이거는 그냥 유산균이나 균종을 몰라도 누구나 알고 있는 상식이에요. 맞나요? 그렇다면 입에서부터 시작돼야 되네요. 좋은 유산균은 입에서부터 녹여 먹는다. 이 정도는 상식으로 가져가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결국에 면역을 이야기하는 거라면 그렇다면 입에서부터 버리는 것까지가 유산균들이 하는 역할이겠구나. 저는 뭐 이렇게 좀 고민을 해봤어요. 그렇다면 입에서부터 버리는 데까지 항문까지겠네요. 이 구간 안에 있는 모든 균들을 어우르는 일을 하는 거라면 첫 번째로 뭐가 증식되고 많고 장까지 배달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우리가 유산균을 발효시켜보면 어떤 균이 조금 많거나 온도가 조금만 안 맞아도 어떤 일이 벌어져요?
네, 유산균 그거 못 먹어요. 집에서 만들어 먹는 유산균들 시큼해서 딱 맛이 가잖아요. 근데 진짜 맛있는 유산균, 잘 만들어진 유산균은 어때요? 요플레들은 어때요? 사실은 시큼한 맛이 없어요. 아마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 유산균을 만들어서 드셔보신 분들이 상당수 많으실 텐데요. 그 만들어서 먹는 유산균들이 분명 건강에는 좋습니다. 하지만 왜 그렇게 만들어 먹는 거에 한계가 있었을까? 한번 고민해 볼 만하지 않아요? 집에서 만들어 먹는 유산균 굉장히 도움되고 좋지만 이 유산균들은 보호받지 못한 상태의 균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면 좋을 것 같아요. 달에 가면 아니면 물속에 가면 보호장비들을 하죠. 근데 보호장비가 없이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죽잖아요. 유산균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얼마만큼 이 균들이 하나하나 캡슐화가 돼서 위산에서도 견뎌내고 장까지 잘 전달될 수 있는지, 잘 증식해서 갈 수 있는지는 보호막이들이 정말 중요하다. 그거는 기술력의 문제다. 이렇게 이해하고 가시면 유산균을 선택하실 때 훨씬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리고 무조건 잘 싼다고 좋은 유산균 이제 더 이상 아닙니다. 유산균은요, 입에서 소화해서부터 잘 흡수돼서 버리는 것까지를 조절하는 역할을 잘하는 게 정말 좋은 유산균이거든요. 그래서 요즘 그게 하나의 기술력으로 해결이 안 되니까 우리 회사는 균에 대한 밸런스를 잡는 유산균이 되게 탁월해. 딱 하면 생각나는 데 있죠. 면역에 관련돼 있어 염증에 도움을 줘, 여성에게 도움 줘 하는 여성 유산균이 굉장히 많이 보편화되어 있는 것들이 있고요. 특화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요. 또 어린아이들 신생아는 뭐라고 얘기하죠? 면역에 특화되어 있어.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또 변비가 심하신 분들이 먹는 유산균은 뭐라 그래요? 변비에 탁월해. 아주 잘 밀어내. 이러한 유산균들이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께서는 어디가 문제가 된다면 특화되어 있는 유산균들을 드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전혀 문제가 없다면 밸런스를 잡아주면서 내 몸의 전체에 그런 어떤 유산균이 필요한 구간에 밸런스를 잡아줄 수 있는 토탈 케어가 가능한 유산균을 선택한다면 훨씬 더 좋을 수 있겠다. 뭐 이런 것들 정도는 머리에 담아두신다면 아마 유산균 선택에 훨씬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유산균 드시는 분들이요. 나는 이것저것 다 모르겠고 나는 우유만 먹으면 설사해 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은 특히나 유산균 드시고 설사하시는 유산균은 섭취 안 하시는 걸 권해요.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당불내증이라고 그래서 설사, 가스참을 유발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유산균들이니까요. 그런 부분들만 포인트를 잡고 가신다면 훨씬 면역, 장 건강, 그리고 변비 해결까지 아주 잘할 수 있는 합리적인 유산균을 선택하실 수 있을 겁니다. 유산균에 대해서 궁금하신 내용 있으시다고요? 그렇다면 그렇게 하나하나 따지고 꼼꼼하게 비교해서 나는 뭘 먹고 있을까요? 네, 저는 뭘 먹고 있을까요? 궁금하세요? DM 주세요. 자, 좋아요와 구독은 사랑입니다. 다음 시간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뵐게요. 안녕히 계세요. 좋아요와 구독도 눌러주세요. 안녕.